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혹시 이번 태풍은 잘 넘기셨나요? 아니면 아직 여러분 사는 곳은 여전히 태풍이 지나가는 중일까요? 아주 위력이 센 태풍이지만 부디 안전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하루 지나자 바람이 사그라들고 언제 그랬냐는 듯 날이 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제 사연도 지금 날씨랑 비슷한데요. 전남편이라는 태풍에 하마터면 휩쓸려 갈 뻔한 제 과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사연을 적으면서 제 인생을 쭉 돌이켜봤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습니다. 가정 불화는 주로 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야속하게도 어린 저만 혼자 두고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척들은 모두 악마 같았어요. 어린 제게 앞으로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는 둥 자기들은 절대 맡아서 키울 생각 없다며 못난 말도 면전에 대고 하셨었죠. 어린 제가 키워달라고 안겨붙을까봐 더 못되게 그랬을까요? 장례식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혼자인 제게 괜찮냐며 손 내밀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홀로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간 그날의 상처는 아마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겁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재산이랄 게 크게 없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아빠의 부조금마저도 어린 제게는 허용되지 않았나 봐요. 그나마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던 건 고모였는데요. 고모라는 인간은 제게 단돈 2만 원만 쥐어주고 부조금을 모조리 들고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린 저는 경제 감각이 없으니 그때 고모가 쥐어준 2만 원이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고모는 그래도 조금은 날 좋아하는구나 착각 들 만큼요. 하지만 금방 집에 먹을 것도 동나고 돈도 떨어진 저는 그렇게 며칠을 혼자 굶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방치된 저를 발견한 사회복지사를 통해 보육원에 가게 됐습니다. 보육원에 있다가 또 언제 혼자가 될지 모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육원 첫날부터 옆 친구들 밥까지 탐내며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의 친구들은 첫 만남부터 절 싫어했고 원장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런 제 뺨을 때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세상은 저 혼자 헤쳐나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배를 골지 않으려면 내 인생은 나 스스로 구제해야 함을 깨달았죠. 그렇게 저는 보육원에서 고등학생 때까지 자랐습니다. 머리가 점점 클수록 원망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날 두고 죽은 아빠, 그리고 도망간 엄마, 나 몰라라 한 친척들에 대한 원망이요. 아니, 어린 저를 감당하기 싫었음 진작 절차 밟아서 보육원에 맡기지 왜 방치해뒀나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혼자 죽기를 바랐던 건가 하며 증오심도 자라났죠. 나쁜 짓을 하거나 방황하지는 않았고 전 그저 그 모든 미운 감정들을 연료 삼아 열심히 살았습니다. 만 18세의 나이로 보육원을 독립했고 대학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졸이지만 나름 작은 회사 경리로 들어갔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니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저를 지켜줄 유일한 백은 돈밖에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은 거죠. 저는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버는데 세금 떼면 그마저도 더 줄어들어서요. 20대 초반에는 저축하며 제 입에 풀칠하기 바빴습니다. 공부에 투자할 시간과 돈은 없었어요. 물론 공무원 시험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전적으로 허덕이지 않을 때쯤 공시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살만해질 때쯤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다들 가족, 연인과 저마다 함께 있더군요.
이 세상에 저만 덩그러니 혼자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인생을 꾸린 모습에 저는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분명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는 저희 부모님도 좋았을 때가 있었겠지 생각도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고등학교 친구가 해준 소개팅에서 첫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게 25 넘어 하는 제 첫 연애였습니다. 이미 연애를 여러 번 해본 남자친구는 모든 게 능숙했어요. 그 나이에도 서툰 제게 보채지 않았고 처음엔 매너 있었죠. 하지만 사귈수록 발견하게 되는 그놈의 민낯은 추악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망나니로 돌변하더군요. 그 구렁텅이에서 절 꺼내준 게 다름 아닌 앞집 살고 있던 전 남편입니다. 제게 뭐가 모자라서 그런 놈에게 당하고 사냐고 신고도 도와주고 늘 퇴근길을 함께 해줬어요. 덕분에 징글징글하던 전 남친에게 벗어날 수 있었죠. 아무도 제게 손을 내밀지 않던 제 세상에 먼저 손 내밀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댔어요. 심지어 직업이 공무원인 남자를 보며 저 역시 덩달아 학구열도 불타오르더라고요. 나름 새로운 꿈과 욕심이 생긴 저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도 잘 될 거라며 옆에서 많이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지금껏 혼자 살아온 제 얘기를 듣고 본인이 겪은 일처럼 많이 아파했습니다. 자기는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참하게 잘 컸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평생 자기 외롭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한치의 의심 없이 절 지켜주겠다던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세상 따뜻했던 남자친구는 남편으로 한 식구가 되자마자 제게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여보, 이제 결혼했으니까 회사는 그만두는 게 어때? 왜? 나 9급 시험 떨어졌을까봐?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마음 편해. 섣불리 오래 다닌 내 첫 직장 그만두는 건 좀 무섭거든. 시험 합격하면 그만두려고. 뭔 소리야? 합격이라니. 설마 진짜 당신이 9급에 붙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진짜 당신이 붙을 거라 생각하냐고. 아니 고졸에다 학원 한번 제대로 다녀본 적 없으면서 단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 바라는 건 너무 꿈이 큰 거 아니야? 난 단지 당신 지금 회사 연봉이 너무 적어서 차라리 알바가 낫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 엄마 만두가게 알바생이 당신보다 돈 많이 받아. 그거 알고 있어? 첫 직장이자 지금껏 몸담아왔던 직장은 제가 고졸이라 승진은 꿈도 못 꿨습니다. 하지만 개미똥만큼이라도 매년 연봉이 오르더라고요.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잘리지 않고 계속 다닌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공무원 합격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갑자기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당장 그만두라 하더군요. 저를 믿고 응원해줬던 연애 시절 남친은 사라지고 돌변한 남편은 고졸인 제가 공시에 어떻게 합격하냐며 비웃더라고요.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구한 내 첫 직장, 월급은 적어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 듣다 보니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 그리고 당신 내가 공무원 안 하길 바라는 눈치다? 안 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안 붙을 걸 예상하는 거야. 고졸인 네가 공시는 무슨 공시야. 헛꿈 그만 꾸고 돈 안 되는 회사는 얼른 그만둬. 그리고 말인데 우리 엄마 만두가게 장사 잘 되는 거 알지? 요즘 손이 모자라다는데 당신이 가서 일 좀 도우면서 배워봐. 그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가게 선뜻 물려줄 수도 있잖아. 헛꿈?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해? 결국 지금 나한테 회사 그만두고 어머님 가게 일 도우라는 거잖아. 나 당신 부인이야. 부탁도 아니고 명령하잖아. 이게 지금 뭐 하는 태도야? 제가 한 번도 지은 적 없는 불쾌한 표정을 짓자 남편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말이 헛나온 거야. 난 그냥 당신 비전도 없는 회사에서
개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랬지. 아무리 그래도 말이 어가 다르고 어가 다르지. 그래, 나 고졸이다. 고졸이 뭐가 어때서? 난 떳떳해. 내가 혼자 어떻게 졸업한 학교인데. 미안해.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요즘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당신한테 나도 모르게 성질 부렸나 봐. 아니, 우리 엄마가 요즘 몸이 불편하다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 자꾸 부르시잖아. 근데 당신도 알잖아. 나 업무 많아서 야근까지 하는데 엄마까지 케어하느라 요새 좀 몸이 힘들다. 그래서 당신한테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말이 삐뚤게 나가서 미안. 뭐? 어머니 아프셔? 어디가 아프신데? 그럼 그렇다고 나한테 진작 말을 하던가. 엄마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못해서 제게 못되게 군 남편이 미웠지만요. 생각해보니 요새 저도 바쁘다고 시모에게 연락을 못 드렸던 거예요. 저는 남편을 타박하며 곧바로 시모께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제가 요새 그이 따라 공무원 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회사 일까지 바빠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께 요즘 신경 못 써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편찮으시다는 말 듣고 바로 온 거예요.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머님, 앞으로 병원은 저랑 같이 다녀요. 결혼 전에는 가족품이 그립다더니 너 결혼 후에 내가 먼저 안 하면 연락 한 통 없더라. 인간이 다 그래. 뒤돌아서면 남이지. 자식 새끼라고 키워봤자 그놈도 지엠이 아프다니까 툴툴거리기나 하고. 에이구, 내가 빨리 죽어야지. 어머님이 왜 빨리 죽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어머님은 제 가족이에요. 저 무서우니까 그런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저희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근데 저도 좀 속상해요. 몸이 안 좋으시면 툴툴거리는 아들 말고 저한테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불편할까봐 안 하셨죠? 저 괜찮으니까 앞으로는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아셨죠? 이그, 너 지금 내 가게 보고 나한테 아양 부리는 거지? 이 가게 어차피 너 물려줄 생각 없으니 꿈도 꾸지 마라. 어머님, 저도 만두 빚으면서 평생 살기 싫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 거예요. 당분간만 도와드리는 거니까 월급은 제가 전에 있던 직장보다 많이 주셔야 해요. 뭐? 회사를 그만뒀어? 네, 저 회사 그만뒀어요. 글쎄,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남편이 바가지로 엄청 긁어대더라고요. 지는 뭐 벌면 얼마나 번다고? 혹시 나 때문이냐? 너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 거 내가 들어서 뻔히 아는데. 맞죠? 어머님, 그 사람 진짜 너무해요. 그러니까 저 남편보다 월급 더 많이 주셔야 해요. 사실 회사는 저 승진시켜줄 생각도 없는데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도 뭐 제 자격지심이죠. 제가 처음으로 이뤄내고 지켜낸 자리니까요. 하지만 지금 내려놓아도 저는 괜찮아요. 그 회사보다 전 어머님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대신 저 꼭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공시도 합격할 거예요. 뭐 그건 네가 하는 거에 달려있지. 처음엔 못된 말만 하는 시모 때문에 무척 속상했어요. 하지만 말만 퉁명스럽게 할 뿐이지 시모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효도하겠다던 제가 그동안 무심했던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서운했던 게 생각 안 나게 시모께 더욱 잘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시모 병원을 따라다니면서 평일에는 만두가게에서 일했어요. 저는 어머님의 재산이 얼마인지 그 작은 만두가게의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몰랐는데요. 같이 지내다 보니 어머님이 꽤 여유가 있으신 분이란 걸 알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원래 제 연봉을 물으시더니 딱 그 연봉의 2배는 좋게 넘게 주셨어요. 제가 하는 일이라곤 만두 빚는 것 뿐이었어요. 만두소는 어머님께서 직접 만들고 만두는 직원들과 함께 빚었습니다. 직원이 많아서 힘에 부치지도 않더라고요. 당일 만들어 당일 소진하는 만두는 오픈하자마자 매일 빠르게 품절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잠깐 근무하고 덕분에 공부할 시간도 많이 벌었습니다.
어머님도 저와 같이 지내다 보니 마음이 풀리셨는지 전보다 저와 엄청 사이좋게 지냈어요. 어머님은 제가 쉬는 날이면 매주 꼭 예쁜 만두를 빚어서 보내주셨어요. 아들 말고 며느리 먹으라고 순수 빚어주신 거였어요. 그리곤 어머님은 항상 덕담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쁜 만두 먹고 예쁜 손주 보렴. 그건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친엄마보다 시모가 더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엄청 못되게 굴었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자기 대신 어머니를 챙겨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꼭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보졸이 어떻다니 당신 상처받게 해서 진짜 미안해. 정말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안 잊을게. 당신이 엄마한테 해준 만큼 내가 2배, 3배 잘할게. 너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가 요즘 행복해 보이셔. 남편이 굳이 뭘 더 노력하지 않아도 어머님이랑 모녀처럼 지내는 시간이 저도 행복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행복하다 느꼈던 순간이었죠. 각자의 역할을 해내며 서로를 보살피는 가족 구성원. 그게 바로 제가 바라던 가족의 형태였어요. 그런데 제게 고맙다던 남편은 은혜를 갚겠다더니 그걸 원수로 갚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야근이 잦은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부쩍 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야근하고 올 시간을 넘어 훨씬 더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죠. 술, 담배라고는 안 하던 남편이었는데 혹시 또 제가 모르는 괴로운 일이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여보, 또 술 먹었어? 요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인사불성이 된 거야? 야, 너는 입맛 시집 자라서 호강하는 줄 알아. 뭐?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투야? 아, 이게 진짜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야, 이리 와봐. 본 적 없는 얼굴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남편 때문에 순간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리 가라고 남편을 세게 밀치자 남편은 그대로 그냥 뻗어서 자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았어요. 저는 전 남친이 술 먹고 제게 폭력을 행사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술 먹은 사람들 근처에도 안 갑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지내는 남편이 취객처럼 굴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게다가 남편은 술에 취해 그냥 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잠시라도 정신이 들면 꼭 큰 소리로 마누라 어딨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아니면 밥 좀 차리라며 주정을 부렸어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게 아니라 회식 때문에 그런 거야. 다음날 술 깨면 남편이 회식 때문이라며 싹싹 빌어대서 한 번은 봐줬는데 그 뒤로도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가게 때문에 남편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편이랑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얼렁뚱땅 넘어가니 점점 더 선을 넘는다 싶었죠. 저는 처음엔 술 취한 남편이 무서웠는데 몇 번 반복되니 점점 속에서 열불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너만 소리 지를 줄 알아? 남편이 또 술에 취해 들어와 난동을 부리길래 전 똑같이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살벌한 얼굴로 식탁 위에 물잔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물을 뿌렸습니다. 유리잔은 그대로 싱크대에 던져버려서 깨졌고요. 저는 물에 젖은 생쥐꼴로 바들바들 떨며 어머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때는 이상하게 경찰보다 시모가 더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 연락에 택시를 타고 한달음에 달려온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 아니, 너 괜찮냐? 잘밤에 머리가 다 젖었네. 어딨어? 내 며느리 울린 이 못난 놈 어딨냐? 어머님은 세상 모르고 잠든 남편에게 쌍심지를 켜시곤 다가갔어요. 어머님은 냉장고에서 꺼낸 물병 뚜껑을 열고 자는 남편에게 그대로 들이부으셨어요. 차가워. 누구야?
누구긴 네 애미다 이 썩을 놈아. 엄마. 땡수 마찰하니 지 애미는 알아보구나. 근데 왜 네 색시를 못 알아봐? 어디 술 취했으면 곱게 잘 것이지 내 며느리를 괴롭혀? 내가 또 술 먹고 실수했대요. 아니 당신은 그렇다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엄마를 불러. 뭐? 또? 이따위로 인사불성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지? 너 이 자식 애미가 우스워? 어디 내 앞에서 큰 소리야? 아니 어디 너만 사회생활하냐? 응? 네 부인은 시모 뒷바라지 한다고 매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사실은 어머님이 일을 덜 시키면 덜 시키셨지 저는 만두가게 일이 힘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저를 두둔하기 위한 못된 시어머니를 자처하셨죠. 나도 모자라 너까지 부인을 괴롭히면 쓰냐? 너 이따위 망나니 짓 할 거면 당장 이혼해라. 어디 감히 내 며느리한테 물을 끼얹어? 내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너까지 지금 네 부인을 무시해? 너 지금은 물잔이지? 나중에는 네 손에 뭐가 들려있을지 앞날이 훤히 보인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 뭐 가정폭력이라도 저지른다는 말씀이세요? 아이고, 이미 넌 폭력을 쓴 거야 이놈아. 술 처먹고 와서 괴롭힌 게 폭력이야. 아가, 내가 경찰 부르마. 저런 놈은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려. 시모는 콧김을 뿜으시며 남편에게 쌍욕을 한 바가지 하셨어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시는지 경찰 부르겠다고 화를 내셨죠. 그러자 남편은 상황 파악이 됐는지 무릎까지 꿇은 채로 빌고 또 빌더라고요. 엄마, 무슨 경찰은 경찰이야. 나 공무원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좀 말려봐. 저놈 사과하는 꼬라지 봐라. 그게 사과냐? 아가,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 가서 넌 내 집이다 생각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이혼을 할지 결정하렴. 저놈 하는 짓은 내가 못 봐주겠다. 시댁으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시모는 괜찮다며 제 손을 연신 쓸어주셨어요. 그 온기에 저는 불안이 가라앉았죠. 한동안 시댁에서 먹고 자고 어머님의 배려로 만두가게도 출근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매일 출근 전에는 어머님께 찾아가서 싹싹 빌고요. 퇴근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사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뒤로 남편은 마음고생을 좀 했는지 살이 쏙 빠졌더라고요. 다시는 술 안 먹겠다는 각서도 자진해서 썼습니다. 저는 예전에 남편이 절 구해준 일이 떠올라서 정말 딱 한 번만 봐주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겨우 이룬 제 가정을 쉽게 제 손으로 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대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가차없이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예전처럼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 저희는 일상을 찾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술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통화를 우연히 들은 그날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은 나만 믿으라니까. 이번 달 보험왕은 당신이라고. 그 말 한마디만 엿들었는데 제 온몸에 세포가 반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몰래 전화기를 뒤져보니 바람이 확실하더군요. 대화 내용을 보니 너밖에 없다, 사랑한다, 어쩐다. 참 가관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시모의 가게와 재산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이용해서 남편은 시모의 환심을 사려 했던 거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분노했어요. 겉도 모자라 상간녀와 함께 시모의 명의로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작전을 짜고 있더군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던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러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 내 말은 안 들으니까 당신이 엄마 좀 설득해서 생명보험이랑 이것저것 들어놔. 내가 잘 아는 설계사가 있거든? 상담 받아보니까 지금이라도 보험
열심히 드러나야겠더라. 엄마가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하셔도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고 나중에 우리 물려줄 재산이시잖아. 아프실 때 돈은 따로 준비해야 한대.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있어야 우리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다더라. 저는 남편이 저를 배신한 것보다 낳아주고 키워준 시모를 배신한 게 더 화가 났어요. 처음엔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항신소까지 의뢰해서 증거를 수집한 이유는 단 하나, 시모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남편이 상간녀와 꾸미는 계획이 너무 괘씸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증거를 다 수집하고 남편에게 이혼 통보하기 전 시모에겐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죠.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머님도 상간녀와 남편에게 눈 뜨고 코 베일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강인하셨고 단단하신 분이었어요. 오히려 상처받았을 저를 더 걱정하셨죠. 비장한 얼굴의 시모는 제게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아가, 비위상해도 조금만 참아라. 내가 다 해결하마. 어머님은 말씀 따라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남편과 한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댁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대망의 참교육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은 직원들 모두 휴가를 보내주시곤 보험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싶다고 상간녀를 만두가게로 불렀습니다. 상간녀는 저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저와는 다르게 아주 예뻤어요. 막상 마주하니 저는 제가 죄인도 아닌데 괜히 주눅이 들었죠. 그걸 눈치챈 어머님은 기죽지 말라며 제 등을 여러 번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신나서 열심히 설명하는 상간녀에게 어머님은 대놓고 물으셨어요. 그쪽은 보통 상품을 팔 때 연애도 하는 겁니까?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누가 네 어머님이야? 야, 이 몹쓸 거사. 어디 팔라는 보험은 안 팔고 다른 걸 팔고 있어? 무슨 소리시냐고요? 얘 끼놈아. 뭔 소린지 몰라서 물어? 상간녀는 얼굴이 붉어져서 벼랑간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이내 뭔가 눈치를 챘는지 자리에서 일어난 상간녀를 시모는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상간녀의 머리채를 순식간에 잡아챈 어머님은 만두소를 비비듯 상간녀의 머리를 허공에 마구 비비셨어요. 너, 네가 일하는 보험회사에 당장 같이 가자. 앞장서. 내가 내 아들이랑 너랑 바람난 거 회사에 항의하려니까. 어디 감히 되도 않는 꿍꿍이로 접근했어? 뭐 내 가게를 받아서 홀라당 팔아먹겠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죽으면 그 돈으로 내 쓰레기 같은 아들이랑 호의호식하겠다고? 아니 인연 이거 상간녀 주제에 꿈도 크다. 근데 이거 어쩌나? 내가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 딸이야. 내가 쉽게 죽을 것 같아? 어디 평생 내 시집살이나 하면서 같이 늙어볼 티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머님의 구수한 욕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간녀는 무릎 꿇고 바닥에 엎드려 빌며 울더라고요. 화장이 눈물에 다 지워진 상간녀의 얼굴을 보자 저는 떳떳한 제 민낯이 더 예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발 회사에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지금까지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요. 저 정말 개고생하며 살았다고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제 인생 망치기 싫습니다. 그리고 저 평소에 고객님들한테 딴 맘 안 품어요. 진짜 맹세코 이런 적 처음입니다. 아드님이 먼저 그러자고 제게 제안했다고요. 얼씨구, 당장 네 회사 가서 내 앞으로 된 보험 싹 다 해지하고 내 아들한테는 아직 이야기하지 마. 이야기했다간 그날 바로 내가 너 회사 뒤집어 엎을 거야. 그놈은 내가 알아서 조질 테니까 모른 척하고 기다려. 네 최후는 어떻게 할지 내가 고민해 볼 테니까. 애초에 어머님 보험은 아직 들지도 않았어요. 다만 사모님 보험은 몇 개 들었거든요. 지금 회사 가서 제가 손해보더라도 당장 다 해지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내 보험을 들었다고요? 남편은 이미 상간녀에게 제 보험을 몰래 들었더라고요. 정말 TV에서 볼 것 같은 이야기였어요. 사망보험금 2억? 그 액수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은 가슴을 찌시며 본인이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저는 어머님 잘못은 없다고 서로 껴안고 엄청 울었습니다. 상간녀는 그 사이 슬금슬금 도망가고요. 가게를 3일 이상 쉬어본 적 없는 어머님은 상간녀와 남편을 참교육하기 위해 일주일이나 문을 닫으셨어요. 저나 어머니나 둘 다 너무 가여운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신없이 저와 함께 우시던 어머님은 이럴 때가 아니라며 제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다음 계획을 실행하셨죠. 가게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남편을 부르자 남편은 할 일 제쳐두고 쏜살같이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어요? 엄마 올랐을 때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엄마 이제 늙으셔서 앞으로 얼마나 장사하실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여기는 정리하고 우리 월세로 옮겨서 가게 다시 열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싱글벙글한 얼굴로 가게 땅값이 얼마나 올랐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침까지 튀기며 흥분하는 남편 놈을 보는데 당장 멱살을 잡아 올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고 어머님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죠.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하시곤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 하셨어요. 이혼 서류다. 긴 말 말고 도장 찍어라. 너네 둘 갈라서 나 그동안 많이 참았다. 며느리 예쁘게 보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도대체 정이 안 가는 걸 어떡하니? 일도 곧잘 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혼자 만두 하나 제대로 못 빚어. 이런 애한테 내 가게를 맡길 바에 딴 사람한테 파는 게 낫지. 며느리 하나 잘 키워서 간병인 돈 굿나 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나중에 전문 간병인이나 두는 게 낫겠어. 그러니 팔기 전에 이혼 먼저 시켜야지. 엄마 잘 만난 내 아들 덕에 며느리 호강하는 꼴? 난 못 본다.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 두 사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어떡할 거냐? 쟤랑 이혼할 거야 말 거야. 이혼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안 하면 국물도 없다. 네 가정 지킬래 아님 내 돈 다 네가 가질래? 당연히 난 엄마 편이죠. 당신 엄마한테 얼마나 서운하겠으면 엄마가 저러셔? 안타깝지만 난 효자라서 엄마 말씀대로 할 거야.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아닌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내가 어머님 잘 보살펴드려서 고맙다며. 그래서 당신 나한테 은혜 갚는다며. 근데 어떻게 이래? 저는 미리 어머님과 계획한 대로 남편에게 매달리는 척도 해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두말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라고요. 도장이 찍히자마자 시모는 만두 담는 쟁반으로 남편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세게 때리셨죠. 그러자 턱을 붙잡고 남편은 소리쳤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갑자기 미친 거예요? 이런 썩을 문디 자식이 아주 지그 아빠랑 똑같네. 아주 똑배 닮아서 조강지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네. 남편은 무슨 일인지 파악하느라 두 눈을 요리조리 굴렸어요. 저는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받아봐. 누군데? 여보세요? 고객님, 저예요. 그동안 사모님 몰래 들어놓은 보험 계약은 다 해지됐습니다. 보험료 냈던 건 전부는 못 돌려받아요. 받을 수 있는 건 전부 사모님한테 입금해 놓겠습니다. 야, 이 미친, 뭐라고? 남편은 상간녀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남편 놈은 그제서야 상황을 눈치챘는지 시모와 제게 번갈아가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이혼 도장 순순히 찍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오해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아니에요. 저 보험 사기꾼이 저한테 접근해서 속은 것 뿐이에요. 야,
맘 같아선 네 재산, 네 직장 다 뺏고 싶은데 더러워서 손도 대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입 다물어. 어머님이 널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이래? 아가, 저런 쓰레기랑 더 말 섞을 필요도 없다. 너 당장 짐 싸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라. 난 이제 아들 따위 없는 걸로 하마. 엄마, 왜 이러셔 진짜? 소미 네가 이제부터 내 딸 해라. 어머님, 내가 너 입양 절차 알아봤다. 자, 서류 받아라. 너도 마음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 잘 생각해봐라. 이놈이랑 이혼하고 나한테 와. 내가 너 꽃길만 걷게 해줄 테니. 이제부터 모든 재산 권리는 우리 소미한테 줄 거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노망 났어요? 얘는 피 하나 안 섞인 남이라고요. 너 엄마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어머님의 폭탄 발언에 남편 놈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제게 달려들었죠.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경찰에게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거기 땡땡 경찰서죠? 여기 땡땡 만두집인데. 응, 나야 나 송 사장. 아, 웬 망나니가 와서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잖아. 얼른 와봐. 엄마, 누가 네 엄마야 이 자식아? 엄마가 어떻게 이래? 자식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남편을 혼내는 어머님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알고 저는 급하게 남편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자식이 어떻게 그래? 상간녀랑 보험 사기단으로 잡혀가고 싶지? 나도 모르는 보험 가입한 거 문제 안 될 줄 알았나 봐. 어머님 앞에서 더 추한 꼴 보이지 말고 얼른 꺼져. 남편 놈은 정말 땅을 치며 발악하더군요. 그래봤자 그놈에게 더 이상 남은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찰이 오고 이댁 아드님 아니냐고 묻는데 어머님은 외면했습니다. 그래, 못난 내 아들 맞아. 데리고 있다가 정신 차리면 훈방 조치 부탁해. 가게에서 난동 부린 건 사실이니까. 기운이 다 빠진 남편은 더 이상 제게도 시모에게도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경찰을 따라가더군요. 너무 큰일을 겪으셔서 혹시나 쓰러지실까봐 저는 내내 어머님 곁을 지켰네요. 어머님은 아들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저를 입양할 계획이셨어요. 난 정말 소민이가 내 딸 같아.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엮였지만 안 좋게 끝내고 싶지는 않구나. 난 진심으로 널 가족이라 생각한단다. 어머님 마음 저 잘 알아요. 누가 뭐래도 저 어머님 가족이에요. 저 사람이랑 이혼했더라도 여전히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세요. 하지만 저 어머님 딸로 들어가면 저 사람이랑 남매인 거잖아요. 저 죽어도 그건 싫어요. 어머님이랑 저 서류상으로 아무 사이는 아니지만 가족같이 지내잖아요. 계속 지금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가족이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내게 돌아갈 텐데 난 그게 아쉬운 거야. 소미 넌 아쉽지 않니? 어머님, 저는 지금도 좋아요. 시모는 제가 끝끝내 입양은 만료했더니 살짝 서운해하셨죠. 하지만 서운해하시는 것도 정말 잠시였어요. 어머님께서는 제 가족이 못 돼준다면 든든한 백은 되어주겠다 하셨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며 그동안 모았던 재산 반은 좋은 기부처에 기부했고 반은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꼭 공시에 합격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너 공시 불합격하면 내가 준 돈 다시 다 돌려줘야 한다. 에이,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저는 아직도 전 시모,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랑 병원 갈 일 있으면 같이 가드려요. 공시는 다행히 한 번에 붙어서 받았던 재산은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좁은 공무원 바닥, 저는 전 남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인간은 자기 잘못도 모르고 자기 엄마 재산을 가져간 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었죠. 직장에서 막상 저를 마주하니 놀라서 전 남편 얼굴은 사색이 됐더라고요. 불편했는데 그 불편함도 잠시였어요. 얼마 안 가서
상간녀가 찾아왔거든요. 내 인생 책임져, 이 자식아. 다 네가 계획한 거였잖아. 네 부인도 네 엄마도 네가 생명보험 억대로 들라며. 야,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나 보험 사기로 신고당해서 이제 보험일 못해. 너 때문에 보험 모집인 자격 박탈당했다고.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소문 다 나서 나 나중에 다른 보험회사도 못 가.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영업뿐인데 어쩔 거야. 네가 나 먹여 살릴 거야? 그럴래? 조용히 안 해? 죄송합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들 일 보세요. 전 남편은 상간녀를 모른 채 했지만 상간녀는 끝까지 그런 전 남편을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저희 사무실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는데 웃음 참느라 혼났습니다. 생명보험, 불효자식, 조강지쳐 버린 쓰레기. 이런 키워드들이 한동안 떠돌자 전 남편은 알아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어쩌면 제가 직접 불륜으로 윗선에 고발할까봐 도둑놈 제발 지린다고 알아서 도망간 걸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홧김에 또 공무원 그만두고 저놈 후회하겠구나 싶었는데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공무원 그만두고 할 줄 아는 거 없는 전 남편은 퇴직금을 탕진하고 엄마한테 찾아왔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들은 내용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엄마, 저 돈 좀 보태주세요.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 발견했거든요. 엄마 아들 공무원 시험도 단번에 붙고 엄청 똑똑한 거 잘 알잖아요. 누가 내 아들이요? 댁은 뉘신지? 엄마는 당연히 반성하지 않고 돈만 밝히는 전 남편을 외면하셨죠. 누구냐고 묻는 엄마의 말에 전 남편은 끝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라고요. 언제까지 아들 모르는 척 할 거예요? 전 남편은 모든 걸 후회한다며 엉엉 울면서 빌고 또 빌었대요. 돈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제발 아들 모르는 척하지 말아달라고요. 엄마는 그런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다시 네 손으로 어떻게든 일어나면 내가 그땐 너 아는 척이라도 해주마. 내가 너라는 놈을 낳은 죄가 있으니 그땐 내 벌 달게 받아야지. 전 남편은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동네가 워낙 소문이 빨라서요. 소문 들어보니 전 남편은 어느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다더군요. 그놈이 한 짓거리들 생각하면 분해서 더 벌받기를 원했지만요.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가 자신의 가족이길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놈이 받는 가장 큰 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 엄마랑 자주 왕래하며 살 거예요. 물론 전 남편 놈이 개과천선해서 돌아온다면 아무래도 엄마랑 예전처럼 편히 만날 수는 없겠죠. 이런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엄마는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걔랑은 나도 예전처럼 못 지낸다. 아무리 내가 낳고 길러놓은 자식이라지만 그 시커먼 무서운 속내를 전혀 몰랐잖니. 앞으로도 뭘 믿고 그놈을 보듬겠니? 그러니 너도 너무 걱정 마라. 어차피 사람 쉽게 안 변하고 그놈 변하려면 나 죽고 나서일 거야. 그리고 어차피 나 이제 가진 것도 없어. 이 몸뚱이뿐이야. 만약 나한테 빌붙으려고 한다면 내가 역으로 저놈한테 빌붙어야지 뭐. 엄마도 참. 내가 있는데 그놈한테 빌붙긴 뭘 빌붙어요. 그리고 왜 엄마가 몸뚱이뿐이야? 내가 있잖아요. 진짜 섭섭하게 자꾸 그럴 거예요? 엄마는 내가 지켜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웃어. 울상 짓지 말고 나랑 웃으면서 살기로 약속했잖아. 그래서 저는 나중 일은 우선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최선을 다해 엄마와 사랑하며 지낼 거예요. 가족이 없었던 제게 전 남편은 상처만 주었지만 결국 제 곁에는 진심을 나눈 엄마가 남았네요. 그리고 어렵게 붙은 공무원 일도 열심히 잘 해내고 있어요. 다들 제게 친절히 대해주시고 일도 점점 적응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